괜찮다고 믿고 있지 않나요? 병원에서 아직 괜찮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조금 놓이시죠. 약도 안 먹고 있고 특별히 아픈 곳도 없고 체중도 크게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오후만 되면 몸이 축 처지지는 않나요? 밥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식사 후 졸음이 쏟아지지는 않으신가요? 이 질문 중 하나라도 마음에 걸린다면 오늘 이야기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한 가지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60세 이상 성인 중 약 3명 중 1명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혈당 대사가 이미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아직 당뇨 진단은 아니지만 정상도 아닌 상태. 우리가 흔히 전당뇨라고 부르는 단계입니다. 문제는 이 단계가 너무 조용하다는 데 있습니다. 통증도 없고 당장 병원에 실려갈 일도 없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야. 하지만 진료실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장면은 정반대입니다. 제가 진료하던 한 60대 여성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매년 건강검진을 빠짐없이 받으셨습니다. 혈당 수치도 늘 정상 범위 언저리였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요즘은 집안일 조금만 해도 너무 피곤해요. 나이 탓이겠죠? 그때 저는 검사치보다 그분의 생활 이야기를 더 오래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졌다는 이야기, 식사 후 멍해지는 느낌, 밤에 자주 깨는 변화. 숫자는 아직 괜찮았지만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전당뇨는 숫자보다 먼저 몸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은 우리 몸의 연료와 같습니다. 연료가 조금씩 새기 시작해도 계기판은 한동안 멀쩡해 보이죠. 하지만 엔진 안에서는 이미 균형이 깨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집에서는 느끼지만 검사에서는 안 잡히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병원 검사는 믿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검사는 중요합니다. 다만 검사만으로는 놓치는 구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전당뇨 초기는 생활 리듬, 피로, 감각 같은 아주 작은 변화로 먼저 나타납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전당뇨 단계에서는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아도, 소변을 자주 보지 않아도, 체중이 줄지 않아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당뇨 증상은 훨씬 뒤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병원 가기 전에 집에서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전당뇨 신호를 차분히 짚어보는 것, 불안을 키우려는 게 아니라 아직 선택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설마 나일까? 그 질문을 던지고 계시다면 이미 아주 중요한 첫걸음을 시작하신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집에서 놓치기 쉬운 신호들, 아침과 저녁에 특히 잘 드러나는 변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포인트까지 하나씩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전당뇨가 병이 아닌 것처럼 시작되는지, 그리고 그 점이 오히려 더 위험한 이유를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 작은 궁금증 그대로 안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전당뇨는 병이 아닌 것처럼 시작됩니다.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병이 아니라면 왜 이렇게 조심하라고 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전당뇨의 가장 위험한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전당뇨는 진단서에 굵은 글씨로 찍히지 않습니다. 약을 처방받지도 않고 병명으로 불리지도 않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아직 병은 아니니까 괜찮다. 하지만 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혈당은 하루 종일 오르내립니다. 아침에 공복일 때, 식사 직후 잠들기 전까지 계속 변하죠. 병원에서 하는 검사는 그중 아주 짧은 순간을 잘라서 보는 방식입니다. 사진 한 장으로 하루를 판단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사진이 괜찮아 보여도 그 전과 후의 흐름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전당뇨는 혈당 수치보다 먼저 혈당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단계입니다. 즉, 숫자는 아직 버티고 있지만 몸이 당을 처리하는 속도와 균형은 이미 느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어디일까요? 췌장도 혈관도 아닙니다. 바로 일상입니다. 아침에 몸이 무겁고 식사 후 집중력이 떨어지고 예전엔 그냥 넘기던 일에도 쉽게 지칩니다. 이런 변화는 병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더 쉽게 무시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럼 전당뇨는 다 당뇨로 가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조금씩 갈립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전당뇨의 상당수가 당뇨로 진행된다고 말하고 다른 연구에서는 생활을 바꾸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임상에서 느끼는 현실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전당뇨는 조용히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알아차리고 방향을 바꾸면 몸은 생각보다 빨리 반응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아직은 괜찮다 하는 말에 너무 오래 머문다는 겁니다. 전당뇨가 병처럼 느껴지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파야 멈춥니다. 하지만 전당뇨는 멈추라는 신호를 아주 작게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호를 나이 탓, 날씨 탓, 컨디션 탓으로 넘겨버립니다. 잠깐 상상해 보세요. 신발 안에 작은 모래 한 알이 들어갔다고요? 처음에는 그냥 참을 만합니다. 하지만 계속 걸으면 결국 발이 아파집니다. 전당뇨는 바로 그 모래 한 알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당장 큰 고통은 없지만 계속 두면 결국 걸음을 멈추게 만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외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당뇨는 단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게 먹어도, 규칙적으로 먹어도, 심지어 살이 빠져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관리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하는 생각이 오히려 발견을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럼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는 걸까? 아직 병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정상도 아닌 상태. 그 애매한 구간을 알아차리는 것이 오늘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검사 수치는 정상인데도 몸이 불편해지는지, 그리고 숫자보다 먼저 나타나는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면 그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몸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제대로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감각을 놓치지 말고 다음으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사 정상인데 불안한 이유, 바로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십니다. 분명 병원에서는 정상입니다. 라고 했는데 몸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간극이 사람을 가장 불안하게 만듭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느끼는 그 불편함은 기분 탓도 예민함도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은 숫자보다 먼저 변화를 느끼는 쪽에 가깝습니다. 병원 검사에서 가장 흔히 보는 혈당 수치는 공복 혈당이나 당화혈 색소입니다. 이 수치들은 분명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은 지금 이 순간 혹은 지난 몇 달의 평균을 보여줄 뿐 하루 전체의 혈당 흐름을 모두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아침 공복 혈당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식사 후 혈당이 급하게 올랐다가 천천히 내려오는 패턴이라면 어떨까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몸은 매번 작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충격이 쌓이는 동안에도 공복 혈당만 보면 정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검사 수치는 괜찮은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이 질문은 아주 정확합니다. 피로는 혈당 처리 과정이 힘들어졌다는 가장 초기의 신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전당뇨 단계에서는 혈당이 높아서 문제가 되기보다는 혈당이 오르고 내려오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서 문제가 됩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조금씩 늦게 듣는 자동차처럼요. 겉보기에는 달리고 있지만 속에서는 이미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상 범위의 기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같은 수치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안전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여유는 점점 줄어듭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면 괜찮았는데요. 맞습니다. 10년 전에는 괜찮았던 수치가 지금은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몸이 나빠졌다기보다는 회복 속도가 느려진 것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병원 검사는 의미가 없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는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다만 지도만 보고 길을 걷다 보면 발바닥의 감각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은 그 발바닥의 감각과 같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뇨 가족력이 없으니까 괜찮다. 물론 가족력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생활 리듬, 수면, 근육량, 스트레스와 같은 요소들도 혈당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 중 어느 하나만 무너져도 검사 수치보다 먼저 몸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줄어들면서 혈당을 처리할 공간이 줄어듭니다. 숫자는 그대로인데 처리할 그릇이 작아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식사를 해도 예전보다 더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밥을 먹고 나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멍해지고 괜히 눕고 싶어지는 느낌. 이건 단순한 식곤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몸이 당을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한쪽으로 몰아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나 이야기 같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걱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전당뇨는 이해하는 순간부터 대응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숫자보다 먼저 몸이 반응하는 구체적인 변화들, 일상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아주 사소해서 지나치기 쉬운 변화들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머리로만 듣지 말고 오늘 하루 자신의 몸을 떠올리며 천천히 연결해 보세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관리의 시작입니다. 몸은 숫자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이 말이 이제는 조금 실감 나시나요? 전당뇨 단계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은 대부분 너무 일상적이라서 우리는 쉽게 지나쳐 버립니다. 가장 흔한 착각부터 짚어볼게요. 나이가 들면 원래 그렇지. 이 말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나이 때문에 생기는 변화와 혈당 균형이 무너지면서 생기는 변화는 겉모습이 비슷해도 방향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더라도 움직이다 보면 금세 풀렸죠. 그런데 요즘은 어떠신가요? 아침 내내 몸이 가라앉아 있고 점심을 먹고 나서야 겨우 정신이 드는 느낌은 없으신가요? 이 변화는 단순한 노화보다는 혈당 리듬이 어긋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밤사이 혈당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면 아침에 몸은 이미 지친 상태로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잠을 잔 것 같지만 속에서는 쉬지 못한 셈입니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신호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는 느낌입니다. 계단 몇 층, 장바구니 하나, 조금만 집중해도 머리가 흐려지는 상태. 이건 체력이 갑자기 떨어져서라기보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당뇨 단계에서는 몸속 에너지가 고르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곳에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서 몸은 늘 반박자 늦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괜히 힘든 하루가 반복됩니다. 여기서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도 전당뇨 초기와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당의 균형이 깨지면 미세한 혈류 조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추운 날씨가 아닌데도 손끝, 발끝이 유독 차갑게 느껴진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런 미세한 증상들을 어디까지 의미 있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뉩니다. 모든 피로와 변화가 혈당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되고 패턴이 생긴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는 괜찮다가 평일에만 유독 피곤하다면 생활 리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일과 상관없이 비슷한 피로가 계속된다면 몸 안의 기본 균형을 의심해 볼 시점입니다. 또 한 가지, 식사 후의 느낌을 기억해 보세요. 예전에는 배만 불렀다면 요즘은 졸음, 멍함, 답답함이 함께 오지는 않나요? 이건 단순히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혈당이 급하게 오르고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불편하지만 병 같지는 않다는 느낌. 그래서 우리는 대처하지 않고 버팁니다. 하지만 전당뇨는 버틸수록 몸에 흔적을 남기는 단계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변화가 있으면 다 전당뇨인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집에서 누구나 관찰할 수 있는 첫 번째 명확한 신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변화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다면 그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소리를 조금 더 분명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집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신호, 바로 식사 후 몸의 반응입니다. 이 신호는 너무 흔해서 대부분 그냥 지나칩니다. 하지만 전당뇨 단계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배가 부른 정도에서 끝나시나요? 아니면 몸이 무겁고 멍해지면서 괜히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지는 않나요? 특히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에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 자주 든다면 한 번쯤은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원래 식곤증 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나이가 들수록 식사 후 졸음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당뇨에서 나타나는 졸음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전당뇨 단계에서는 식사 후 혈당이 빠르게 오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정상이라면 혈당은 비교적 부드럽게 내려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내려오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중간에서 한참을 머무릅니다. 그 사이 몸은 계속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이때 뇌는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멍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졸음이 몰려옵니다. 이건 단순히 배가 불러서가 아니라 몸이 당을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한쪽으로 쏟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외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이 먹지 않아도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밥을 반 공기만 먹었는데도 비슷한 증상이 반복된다면 음식의 양보다 몸의 처리 능력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관찰 포인트가 있습니다. 식사 후 손발의 느낌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손이 더 차가워지거나 발끝이 둔해지는 느낌은 없으신가요? 혈당이 급하게 변하면 미세한 혈류 조절이 흔들리면서 이런 감각 변화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식후 졸음을 어디까지 병적인 신호로 볼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나뉘기도 합니다. 모든 졸음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매번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된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메시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밥만 먹으면 눕고 싶어져요. 식사 후에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이런 표현들은 검사 수치보다 먼저 몸의 변화를 알려주는 말들입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최근 한 달 동안 식사 후에 내 모습은 어땠을까? 단순히 졸렸는지 아니면 하루의 흐름이 식사를 기준으로 끊기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이 첫 번째 신호의 중요한 점은 집에서 누구나 관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계도 숫자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느낌을 조금 더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몸의 상태를 읽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침 시간에 특히 잘 드러나는 전당뇨의 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괜찮다고 넘기지만 사실은 하루 전체의 혈당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몸을 고치려 하기보다 몸을 관찰하는 연습을 함께 해보려 합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방금 이야기한 이 신호입니다. 아침에 나타나는 전당뇨의 힌트는 생각보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잠을 잘 못 자서 그렇겠지 하고 넘깁니다. 이 아침의 느낌이 하루 혈당 흐름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 상태는 어떠신가요? 충분히 잤는데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맑지 않은 느낌은 없으신가요? 침대에서 일어나기까지 시간이 점점 더 오래 걸리지는 않나요? 전당뇨 단계에서는 밤사이 혈당 정리가 깔끔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쉬고 싶은데 혈당은 계속 오르내리면서 완전히 안정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마치 밤새 일을 한 것처럼 몸이 무거운 상태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한 수면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수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잠의 시간보다 아침에 느껴지는 질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눈은 떴는데 몸은 아직 밤에 있는 느낌. 이건 혈당 리듬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나타나는 아침 신호가 있습니다. 입이 텁텁하거나 목이 마른 느낌입니다.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물부터 찾게 되는 아침. 많은 분들이 밤에 물을 적게 마셨나 보다 하고 넘기지만 반복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당뇨 단계에서는 몸의 수분 균형도 혈당 변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직 전형적인 갈증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세한 변화로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조금 의외의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아침에 손이 잘 붓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지나 시계가 아침에 유독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단순한 순환 문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혈당이 밤사이 불안정하면 몸은 수분을 고르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아침 증상들을 어디까지 혈당과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합니다. 모든 아침 피로가 전당뇨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기준은 반복과 패턴입니다. 주말에는 괜찮은데 평일 아침만 힘들다면 생활 리듬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요일과 상관없이 비슷한 아침이 계속된다면 몸 안의 기본 조절 시스템을 점검해 볼 시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잠깐 멈춰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을까? 억지로 몸을 끌고 하루를 여는지 아니면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시작하는지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뭔가를 고치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아침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이미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부모님이나 비슷한 나이의 가족에게 한번 공유해 주세요. 아침의 작은 변화는 혼자보다 함께 알아차릴 때 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전혀 연결하지 못하는 발과 다리에서 나타나는 조용한 경고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지나치면 다시 돌아보기 어려운 변화입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자 몸 상태를 읽을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시간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말고 다음 단계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발과 다리는 몸의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곳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무시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걷기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전당뇨 단계에서 발과 다리에 나타나는 변화는 아주 미묘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 변화들은 혈당 균형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가장 흔한 느낌부터 떠올려 보세요. 발바닥이 둔해진 느낌, 양말을 신었는데도 바닥 감각이 또렷하지 않은 상태, 혹은 잠자리에 들었을 때 발이 유독 불편해서 자꾸 자세를 바꾸게 되는 느낌은 없으신가요? 이건 아직 통증이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전당뇨 단계에서는 신경이 망가졌다기보다는 혈류와 에너지 공급이 매끄럽지 않게 전달되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림보다는 어색함으로 먼저 느껴집니다. 또 하나 자주 나타나는 변화는 발이 쉽게 차가워지는 느낌입니다. 여름에도 발끝이 시리고 이불 속에서도 발이 잘 따뜻해지지 않는다면 단순한 냉증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혈당의 작은 흔들림이 미세혈관의 조절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단계의 발 증상을 어디까지 경고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모든 발의 불편함이 혈당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양쪽 발에 비슷하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표현을 자주 듣습니다. 발이 간질간질해요. 발바닥이 두꺼워진 느낌이에요. 괜히 답답해서 벗고 싶어요. 이 말들은 통증보다 먼저 나오는 아주 초기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의 차이입니다. 아침에는 괜찮다가 저녁만 되면 발이 불편해진다면 하루 동안의 혈당 변화가 발에 누적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몸의 가장 아래쪽에서 그 부담을 먼저 느끼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아직 걷는데 문제는 없는데 이걸 꼭 걱정해야 할까요? 지금 걷는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중요한 신호입니다. 아직 되돌릴 수 있는 단계라는 뜻이니까요. 전당뇨에서 발과 다리는 경고등 역할을 합니다. 차가 멈추기 전에 먼저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몸도 이렇게 미리 알려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불을 익숙한 풍경처럼 지나쳐 버린다는 점입니다. 잠깐 시간을 내서 오늘 저녁 양말을 벗고 발을 천천히 느껴보세요. 차가운지 둔한지 괜히 불편한지 말입니다. 이 관찰만으로도 몸의 상태를 읽는 중요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흔하게 호소하지만 가장 덜 중요하게 여기는 피로의 진짜 정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쉬어도 피곤한지 그 이유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바른 말이 없지만 늘 진실을 말합니다. 그 소리를 이제는 조금 더 귀에 깊게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피곤함은 나이가 들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가장 늦게까지 의심하지 않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당뇨 단계에서 피로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하루를 돌아보세요. 충분히 잤고 특별히 무리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몸이 늘 무거운 느낌은 없으신가요? 오후만 되면 아무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고 괜히 말수가 줄어드는 날이 많아지지는 않았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태를 체력 저하나 기분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요소들도 작용합니다. 하지만 전당뇨에서 나타나는 피로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집니다. 전당뇨 단계에서는 에너지가 충분히 있어도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은 몸에 들어오지만 그 당을 세포 안으로 부드럽게 옮기는 과정이 점점 버거워집니다. 그래서 몸은 늘 연료는 있는데 시동이 잘 안 걸리는 상태처럼 느껴집니다. 이때 나타나는 피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쉬어도 잘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잠깐 누웠다가 일어나도 몸이 가벼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처지는 느낌. 이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회복 시스템이 느려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놀라운 이야기를 드릴게요. 전당뇨 단계에서는 피로가 심해질수록 사람들이 더 덜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은 더 줄어들고
혈당을 처리할 공간은 더 좁아집니다. 이렇게 피로와 혈당은 서로를 악화시키는 작은 고리를 만듭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피로를 어디까지 혈당과 연결할 것인가는 늘 조심스러운 주제입니다. 모든 피로가 전당뇨 때문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겹친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예전보다 피로가 더 자주 나타나고 특별한 원인을 찾기 어렵고 생활 패턴을 바꿔도 큰 차이가 없다면 말입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곤해요. 이 말 속에는 몸의 균형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관찰 포인트가 있습니다. 피로가 몰려오는 시간대입니다. 특정 시간, 특히 식사 후나 오후 늦은 시간에 유독 힘이 빠진다면 혈당의 오르내림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언제 가장 피곤한가? 그 답은 당신 몸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대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식사 후 반응, 아침의 느낌, 발과 다리의 변화, 그리고 이 피로감, 이 모든 신호는 서로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신호들을 조금 더 정리해서 집에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3가지 질문으로 묶어보겠습니다. 복잡하지 않게, 하지만 충분히 의미 있게 말입니다. 피로는 당신을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정직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다음으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신호들을 조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은 딱 3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이 3가지 질문은 진단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몸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차분히 살펴보기 위한 도구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식사 후 내 몸은 어떤가요? 식사를 마치고 30분에서 1시간 사이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던가요? 아니면 멍해지고 눕고 싶어지던가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비슷한 반응이 반복된다면 혈당 처리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가 아닙니다. 적게 먹어도 집에서 먹는 평범한 식사여도 비슷한 반응이 나온다면 몸의 처리 능력을 한 번쯤 돌아볼 시점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침에 나는 어떤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나요? 눈을 떴을 때 몸이 비교적 안정적인지 아니면 이미 지친 상태인지요. 잠은 잤는데 개운하지 않고 아침 내내 몸이 가라앉아 있다면 밤사이 혈당 리듬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피곤하다, 안 피곤하다가 아니라 그 상태가 계속되는지입니다. 며칠 컨디션 문제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몇 주, 몇 달째 비슷한 아침이 반복된다면 몸은 이미 패턴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몸의 감각은 어떤가요? 특히 발과 다리를 떠올려 보세요. 저녁이 되면 발이 둔해지거나 괜히 불편해지거나 차가워지는 느낌은 없으신가요? 이건 하루 동안 쌓인 부담이 가장 아래쪽에서 드러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질문에 대해 모두 아니다 라고 답하신다면 지금으로서는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이미 중요한 정보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런 자가 점검이 얼마나 정확한가에 대해서는 늘 신중한 입장을 취합니다. 이 질문들만으로 전당뇨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상에서는 이 질문들에 그렇다고 답한 분들 중 상당수가 검사 수치가 변하기 전 단계에 있다는 걸 자주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아직은 무언가를 바꾸기보다 지켜보는 단계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는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단계로 넘어오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에서 계속 반복해서 드린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당뇨는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니라 조용히 방향을 틀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집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제 중요한 경계선을 짚어보려 합니다. 어디까지는 집에서 관찰해도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신호부터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하는지 말입니다. 이 기준을 아는 것이 불안을 줄이고 안전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지금 이 3가지 질문을 마음속에만 두지 말고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그 작은 점검이 몸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집에서 스스로 관찰하고 느껴볼 수 있는 신호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에는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기준부터 말씀드릴게요. 증상이 갑자기 달라졌다면 그건 기다릴 신호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없던 불편함이 짧은 기간 안에 눈에 띄게 늘어났다면 그 자체로 검사를 받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식사 후 졸음이 갑자기 심해졌다거나 아침에 일어나기조차 힘들 정도로 몸이 무거워졌다면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전당뇨는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속도가 빨라지는 순간도 분명 존재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감각의 변화가 분명해질 때입니다. 발의 저림이나 두남이 점점 또렷해지거나 양말을 신지 않았는데도 무언가를 덮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 이건 단순한 피로 단계는 아닐 수 있습니다. 신경과 혈관의 부담이 조금 더 커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상 기능이 떨어질 때입니다. 예전에는 문제없던 일들이 갑자기 버겁게 느껴진다면 몸의 기본 에너지 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집안일, 산책, 짧은 외출이 눈에 띄게 힘들어졌다면 그건 중요한 경고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병원에 가도 아직 이상 없다고 하면 어쩌죠? 그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는 목적은 당장 병명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위치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언제부터 적극적으로 검사를 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한 가지는 주관적인 변화가 뚜렷해질 때는 검사를 미루지 말자는 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가족력입니다. 부모나 형제 중 당뇨가 있었던 분이라면 같은 신호라도 조금 더 빠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유전 자체보다 생활 패턴이 비슷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잠깐 숨을 고르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가는 건 두려운 선택이 아니라 정보를 얻는 선택입니다. 모른 채 버티는 것보다 알고 나서 방향을 정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겁니다. 그럼 아직 괜찮다면 지금부터 뭘 하면 좋을까요? 바로 그 이야기가 다음 단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전당뇨 단계에 있는 분들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큰 변화가 아니라 작지만 방향이 분명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천천히 되짚어 보셨다면 이미 당신은 몸을 방치하는 단계에서 돌아보는 단계로 옮겨오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을 함께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알아차렸다면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의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갑자기 부담을 느끼십니다. 식단을 다 바꿔야 하나? 운동을 해야 하나? 약을 먹어야 하나? 하지만 전당뇨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크게 바꾸는 것보다 흐름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부터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전당뇨 단계에서는 지금 당장 모든 걸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바꾸면 며칠 못 가서 포기하게 됩니다. 몸은 극단적인 변화보다 일관된 신호에 더 잘 반응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권하는 방식이 7일 관찰 계획입니다. 치료라기보다는 몸과 다시 대화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시간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식사 시간, 잠자리에 드는 시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대략이라도 비슷하게 맞춰보세요. 혈당은 리듬을 좋아합니다. 시간이 흔들리면 수치보다 먼저 몸의 반응이 흔들립니다. 두 번째는 식사 후 5분의 움직임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을 천천히 걷거나 가볍게 몸을 푸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혈당이 급하게 치솟는 걸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십니다. 이렇게 간단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전당뇨 단계에서는 강도가 아니라 타이밍과 반복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아침의 상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숫자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개운함, 보통, 무거움, 이 정도만 마음속으로 체크해 보세요. 아침은 하루 혈당 흐름의 가장 솔직한 요약본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런 단순한 관찰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상에서는 이 과정을 거친 분들이 자신의 몸을 훨씬 빨리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가 생기면 불안은 줄고 선택은 쉬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고 하나 드릴게요. 이 단계에서 극단적인 식단이나 무리한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지 마세요. 전당뇨는 서두를수록 오히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몸의 반응을 안정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이 7일 동안 몸이 조금 달라지는 걸 느낄 수도 있고 아직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정상입니다. 중요한 건
나는 이제 내 몸을 계속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몸이 나한테 말하는 게 조금 들리는 것 같아요. 그 감각이 바로 되돌릴 수 있는 단계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조용히 정리하면서 불안 대신 확신을 남기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에게 가장 따뜻한 말을 건네볼 차례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자신의 몸을 무시하던 자리에서 다시 바라보는 자리로 한 걸음 옮겨와 계십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아 보여도 의미는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건 특별한 치료법이나 어려운 의학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느껴지는 몸의 상태, 식사 후의 반응, 저녁 무렵의 피로와 감각, 그동안 너무 익숙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겨왔던 신호들이었습니다. 전당뇨는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조용히 방향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병원보다 먼저 집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지만 몸을 느끼는 건 예민함이 아니라 관심입니다. 관심은 두려움을 키우는 게 아니라 선택지를 늘려줍니다. 우리는 병이 생긴 뒤에만 몸을 돌보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몸은 훨씬 이전부터 대화를 시도합니다. 전당뇨는 그 대화의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신호 말입니다. 오늘부터 무언가를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의 느낌을 한 번 더 느끼고, 식사 후에 잠깐 움직이고,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작은 한 번의 선택이 몸에는 꾸준한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몸은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조금씩 반응합니다. 그래서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띄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전당뇨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직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약을 시작하기 전, 큰 불편이 오기 전 생활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기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당신은 이미 자신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자체로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늦지 않았고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이제 작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데이 1 7 챌린지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만 몸을 조금 더 느끼며 보내보세요. 아침의 상태, 식사 후의 반응, 저녁의 피로를 조용히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데이 1 7 챌린지 시작. 당신의 그 한 줄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시작할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보다 함께일 때 더 오래, 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몸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불안이 아니라 안심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몸은 아직 당신 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 신호를 듣고 있습니다.